정문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딸이 참 용감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칠 수 있어요. 현정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저를 건드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딸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의 본능이 폭발하며 진짜 전쟁을 선포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70세의 최현정은 이른 아침부터 은평구 단독주택 뒤편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여군 헌병대장이었던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릿했죠. 군복을 벗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벽 5시면 자연스레 눈이 떠지는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군 생활의 유산이자 현정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텃밭에서 현정은 오늘도 딸 윤서가 올 것을 생각하며 싱그러운 상추잎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현정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텃밭을 돌보며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혼자 사는 집이라 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만큼은 여전했어요. 군 시절 숙소 검열을 받던 때처럼 이불 모서리 하나까지 반듯하게 개어두고 신발도 일직선으로 정렬해 놓았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현정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었어요. 토요일 점심시간이 되자 현역 중위인 딸 윤서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29살의 윤서는 법무관 대기 중인 상태로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집에 들러 함께 국수를 끓여 먹는 것이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죠. 윤서의 걸음걸이부터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군기가 잡혀 있었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정은 딸의 제복 차림을 볼 때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윤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언제나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에는 일주일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엄마를 만나는 기쁨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현정은 딸을 반갑게 맞으며 이미 준비해 두었던 반찬들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아침에 딴 상추와 깻잎 그리고 윤서가 좋아하는 동치미와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상차림이었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현정은 딸의 안색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이는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죠. 윤서도 엄마처럼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면발이 익어가는 동안 현정은 아침에 딴 상추와 깻잎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딸과의 대화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윤서는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국수를 먹던 윤서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2000년대 초반 군수사단에서 있던 금호 프로젝트 들어본 적 있어요? 현정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금호 프로젝트는 군 내부에서 조용히 묻혀버린 사건이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던 감기여나 다름없었어요. 현정은 순간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 헌병 감찰과장이었던 시절 외부 민간 군납업체와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던 그때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고 결국 자신은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수사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 모든 관련 기록들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 들었니? 목소리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톤을 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윤서가 왜 그런 일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들었는지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과거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기 중에 그걸 조사하다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현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려 퍼지며 20여 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도 누군가 죽었고, 그때도 모든 것이 조용히 덮여버렸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친구인데? 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서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민정 중이에요. 저와 같은 기수로 들어온 똑똑하고 정의감 강한 친구였거든요. 윤서는 국수 그릇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살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현정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건드렸던 그 일이 이제 딸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또 다른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현정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일이 진행 중인 걸까요? 현정은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일 모르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현정이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윤서는 엄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정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죠. 이 조용한 식탁 위에서 모녀 간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서도 엄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호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현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죠. 윤서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정이 남긴 마지막 메모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며칠 전 고민정의 사물함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금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고민정은 평소 꼼꼼하고 체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법무관을 꿈꾸며 군 관련 법규를 열심히 공부하던 그녀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더욱이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동기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윤서는 고민정의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친구가 마지막에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군 내부망 접속 기록과 몇 개의 문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군 내부망에 접속해서 그 문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접근 권한이 없어서 열어볼 수 없었지만 하나의 문서만큼은 다운로드 할 수 있었죠. 파일명은 단순히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이었지만 내용을 열어보니 금호 프로젝트 관련 예산 집행 내역서였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문서 하단의 결제 라인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최현정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스캔 과정에서 일부가 흐릿해졌지만 분명히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윤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은 것이었죠.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윤서는 다시 엄마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토요일 한 번만 들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현정은 예상치 못한 딸의 방문에 약간 당황스러워했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왔다 갔는데? 현정이 물었을 때 윤서는 가방에서 인쇄한 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봐주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현정은 문서를 내려다보며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2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때 자신이 결제했던 수많은 문서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문서의 내용 중 일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달랐거든요. 이건 내가 결제한 게 아니야. 현정이 중얼거리듯 말했을 때 윤서는 엄마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뭔가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엄마 서명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윤서가 물었을 때 현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현정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20여 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군 헌병 감찰과장이었어. 외부 민간 군납업체들과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지.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부정으로 시작됐는데 파고들수록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거든. 윤서는 엄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던 현정이 처음으로 군 시절의 경험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명령이 떨어졌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이었지. 그리고 내가 조사하던 모든 자료들이 사라졌어. 현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함께 수사하던 동료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 현정은 윤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친구가 그 일을 다시 조사하다가 죽었다는 거잖아. 우연일 리가 없어. 모녀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가라앉았어요. 윤서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고민정 언니가 죽기 전에 여동생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대요. 현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뭔가 발견한 거구나. 현정은 딸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서야,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 현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고민정 언니는 제 친구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윤서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현정은 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까지 똑 닮았죠. 그날 밤 현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조사했던 금호 프로젝트의 실체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단된 수사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현정은 결심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진실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고 말이죠. 현정은 한밤중에 일어나 거실 한쪽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20여 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낡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과거의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전역할 때 가져온 개인 수첩과 몇 장의 복사본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쌓여 있었죠. 현정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그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사실 몇 가지는 은밀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수첩을 넘기며 현정은 당시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금호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군 장비 현대화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들과의 유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 규모의 비리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현정이 감찰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조작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큰 그림이 드러났어요. 군 고위 간부들과 정치권 그리고 대기업들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죠. 현정은 수첩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문식 대령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당시 금호 프로젝트의 핵심 조달 담당자였으며 현정이 마지막으로 조사하려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문식 대령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는 군내에서 실력자로 통했으며 은퇴 후에는 모 군수업체 고문으로 재취업했다는 소문을 들었었죠. 현정은 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갑작스러운 인사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적절한 시점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죠. 현정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예비군 지휘관 출신 동기 김철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티가 역력했습니다. 철수야, 나 현정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현정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김철수는 놀란 듯 물었어요. 현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문식 아직 살아있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철수는 그 이름을 들으며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 양반 말이야? 요즘 정치 쪽으로 기웃대고 있어. 무슨 일로 그 사람을 찾는데? 예전 일 때문에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현정이 대답하자 김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현정아, 그 일은 건드리지 마. 아직도 위험해. 김철수의 경고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현정은 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고민정의 죽음과 윤서가 그 일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문식 그 사람 조심해. 지금도 영향력이 만만치 않거든. 특히 요즘에는 정치적 배경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현정은 김철수의 말에서 불안함을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현정이 물었을 때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군 관련 이슈에 개입하고 있어. 특정 의원들과도 가깝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현정은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문식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어요. 더욱이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윤서의 안전이 더욱 위험할 수 있었죠. 현정은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부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고민정의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고민정과 가까웠던 동기 한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박소영 중위는 고민정과 같은 숙소를 사용했던 친구였거든요. 소영아, 고민정 언니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 없었어?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 며칠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 뭔가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 박소영의 대답은 윤서의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혹시 무슨 자료를 보고 있었는지 알아? 윤서가 다시 물었지만 박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다만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걸 봤는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 박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죽기 하루 전날 밤에는 누군가 찾아왔더라고.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박소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못 봤는데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 고민정 언니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더라고. 이 새로운 정보는 윤서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고민정이 죽기 전날 누군가와 만났다는 것은 자살설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서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뒤따라오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윤서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그 차량은 계속해서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그 차량은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1시간 정도 후에야 그 차량이 사라졌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윤서와 현정은 고민정 중위의 장례식장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의 조용한 빈소였는데 생각보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군 동기들 몇 명과 가족들만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었죠. 현정은 장례식장에 들어서며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여 년간 수많은 군인들의 장례를 치러본 경험으로 볼 때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영정사진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관이 놓인 자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거든요. 현정은 조용히 관 주변을 살펴보며 의문을 품었어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체득한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도 엄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부검 결과서가 빈소 한쪽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했어요. 사망 원인은 단순히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부검 소견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검 결과서와는 확연히 달랐죠. 현정은 이런 형태의 부검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바로 군에서 은밀히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건들에서 말이죠.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고민정과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고민정 언니와 함께 근무하신 분이세요? 그녀가 윤서에게 물었을 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민정 여동생 고민주예요. 언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언니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현정이 관심을 보이자 민주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 전날 밤에 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거든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면서요. 윤서는 깜짝 놀라며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고민정이 마지막까지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언니 핸드폰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분실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현정은 민주의 말을 들으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중요한 증거들이 묘하게 사라지는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민주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언니 방에서 제가 몰래 가져온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수첩을 펼쳐보니 고민정이 조사했던 내용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금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과 날짜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죠. 현정은 그 중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문식을 비롯해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민주 씨, 이 수첩 우리가 잠시 봐도 될까요? 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세요. 진짜 자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민주의 간절한 부탁에 현정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고민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장례식장을 나온 후 현정과 윤서는 근처 카페에 앉아 고민정의 수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첩에는 금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각 업체별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민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문식 대령과의 면담 예정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고민정 언니가 정문식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었나 봐요. 윤서가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을 때 현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현정은 정문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윤서는 자신의 사물함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도 원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날 오후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군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특별훈련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어요. 윤서 중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강원도 오지 훈련장에서 특별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윤서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훈련장은 예전부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날씨 변화가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거든요. 더욱이 혼자서 훈련을 받으라는 명령도 이상했어요. 보통은 단체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윤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장 엄마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를 들기도 전에 현정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어요. 윤서야, 큰일 났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 현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녀는 동시에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현정은 급한 마음에 과거 함께 수사했던 동료 중령 박기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헌병수사부대장이었고 현정이 전출당하던 날 내부 기록을 삭제한 당사자였어요. 20여 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박기태는 현정을 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기태야, 우리 딸이 위험해졌어. 현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혹시 금호 프로젝트 관련된 일인가?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그 일을 조사하다가 표적이 된 것 같아. 박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현정아, 그때 너도 겁먹었지, 나처럼 맞잖아? 박기태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모두 겁먹고 도망쳤지. 현정은 박기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딸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박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내 딸이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이미 윗선에 보고됐어. 어제 내부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
현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고했는데? 박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딸이 고민정 중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게 알려졌다는 거야. 현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박기태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내일부터 강원도 훈련장으로 파견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어. 그곳은 박기태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90년대에도 그곳에서 의문스러운 사고들이 몇 차례 발생했었어요.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태야, 그때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들 정말 다 사라진 거야? 박기태는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사실 일부는 내가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어. 현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박기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 하지만 현정아, 이걸 공개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 현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위험한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딸만은 지켜야겠어. 박기태는 현정의 각오를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밤에 자료를 가져다 줄게. 그날 밤 박기태는 약속한 대로 현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이게 전부야. 금호 프로젝트 관련 핵심 문서들이 다 들어있어. 박기태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히 금판 목록이라고 불리던 문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 현정은 봉투를 열어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이 조사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어요. 군수 입찰에 얽힌 가명 업체 7곳의 명단과 그 뒤에 숨겨진 실제 계좌 주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현정은 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 주인 중 하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지? 현정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박기태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데 당시에는 없던 내용이야. 현정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후에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있었어요.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을 집어넣은 것 같았죠. 박기태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정아, 이건 정말 위험한 문서야. 이걸 공개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현정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어. 내 딸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박기태는 현정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윤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훈련 가면 안 돼. 정말 위험해. 하지만 윤서는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엄마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할게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현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훈련장에서 사고를 당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정은 박기태가 가져다 준 문서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군 검찰청에 내부 고발을 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현정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문식 대령으로부터였어요. 최현정 씨,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딸이 참 용감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칠 수 있어요. 현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고민정을 죽인 거지? 정문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고 딸 걱정되지 않나요? 훈련장이 참 위험한 곳인데.
현정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든 건드려도 내 딸은 못 건드려. 정문식은 차갑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정은 이제 정말로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정은 박기태에게서 받은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판 목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여 년 전 군수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의 핵심 증거였거든요. 문서에는 가명으로 설립된 업체 7곳의 명단과 함께 실제 자금이 흘러간 계좌들의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정은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계좌 개설 날짜와 거래 내역을 보니 분명히 조작된 흔적이 있었어요. 현정이 실제로 그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거래한 기록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후에 문서를 변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현정은 분노와 함께 상대방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서를 더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명 업체들의 실제 소유주 중에는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고 일부는 정부 요직에 있었죠. 이 문서가 공개된다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정은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현정은 윤서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딸이 강원도 훈련장으로 떠난 지 이미 반나절이 지났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평소라면 도착 즉시 연락을 주는 윤서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현정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권을 벗어났다는 안내만 들을 수 있었어요. 현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군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서 내부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전역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예비역 헌병대장의 신분으로 정식 고발장을 낼 수 있었거든요. 담당 검사는 현정의 신분과 가져온 자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 개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군 내부의 수사는 또다시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현정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직접 제보하기로 한 것이었죠. 현정은 신뢰할 만한 기자를 찾아 금판 목록의 사본과 함께 고민정 중위의 의문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급 속보가 나왔어요. 군 간부 출신 여성의 폭로로 드러난 20년 전 군수비리 의혹 현정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층 보도였습니다. 금호 프로젝트의 실체와 관련 인물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군 수뇌부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현정은 뉴스를 보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현정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들의 추가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옛 동료들의 걱정 어린 전화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현정이 가장 기다리던 윤서의 전화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윤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다행히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긴급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부대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현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론 보도의 파급력이 윤서를 구해낸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함부로 사고를 위장하기는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정의 안심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밤 정문식이 직접 현정의 집 앞에 나타났거든요. 20여 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위압적이었어요. 정치적 영향력을 얻은 후 더욱 거만해진 것 같았죠. 최현정 씨 참 큰일을 저질렀군요. 정문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현정은 당당하게 맞섰어요. 고민정을 죽이고 내 딸까지 해치려고 했잖아. 정문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참 대단한 상상력이십니다. 그의 여유만만한 태도가 현정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문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하지만 넌 내 딸도 모르지 내가 왜 싸우는지. 현정은 정문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군인이었고 엄마였어. 넌 둘 다 아니지. 정문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군인이라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감정에 휘둘리십니까? 정문식이 비꼬듯 말했을 때 현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군인은 잘못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군인은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정문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감사 이슈로 금호 프로젝트 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현정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었고 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개편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뉴스를 보며 드디어 20여 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윤서도 무사히 부대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급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군 내부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현정은 딸을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오랜 수건을 해결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현정은 전역 후 처음으로 군 검찰청에 정장을 차려입고 출두했습니다. 예비역 헌병대장의 신분으로 공식 증인 자격을 얻어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2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군 청사의 복도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진실을 밝히려다 좌절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담당 검사는 현정을 맞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현정 전 대령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금판 목록을 비롯해서 당시 조사했던 모든 기록들과 박기태로부터 받은 추가 문서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어요. 검사는 자료들의 방대함과 구체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을 때 현정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20여 년 전의 진실이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현정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정문식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역할과 당시 은폐 과정까지 빠짐없이 증언했어요. 동시에 현정이 언론에 제보한 자료들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연재 기사로 금호 프로젝트의 전모를 파헤치고 있었고 방송사들도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특히 고민정 중위의 의문사와 관련된 보도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여군이 진실을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금호 프로젝트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연일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서 집중 추궁이 이어졌어요. 정문식도 결국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현정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진실을 밝히려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의 증언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군 내부의 부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특히 현정이 자신의 이름이 조작되어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다는 부분을 증언했을 때 국감장은 술렁였어요. 저는 그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관련 거래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후에 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현정의 당당한 증언에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국정감사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검찰은 금호 프로젝트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고 고민정 중위의 죽음도 사고사에서 타살 의혹 수사 재개로 변경되었어요. 부검도 다시 실시되었고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도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은 뉴스를 보며 드디어 고민정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윤서는 부대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패 척결과 군기 확립의 상징적 인물이 된 것이었죠. 상급자들도 윤서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조기 진급도 거의 확실시되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당당해졌어요. 윤서가 전화로 말했을 때 현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났습니다. 고민정이 죽기 전에 누군가와 만났다는 박소영의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어요. 호텔 CCTV 분석 결과 고민정이 의문의 인물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인물이 정문식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살로 처리되었던 사건이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정문식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숨겨져 왔던 진실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현정은 뉴스에서 정문식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회에서는 군수비리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이 제기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군 조달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감시 체계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어요. 현정의 용기 있는 고발이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군 개혁의 전환점으로 평가했어요. 몇 달 후 현정은 국가보훈처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내부 고발과 부패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군 내부 고발인 특별 표창 시상식에서 현정은 상을 받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단지 군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현정은 시상식을 마치고 나와서 윤서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서가 말했을 때 현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구나.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짜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정은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으며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뉴스를 확인하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고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어졌죠. 금호 프로젝트 사건은 마침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정이 20여 년간 품어왔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린 것이었어요. 정문식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수비리 외에도 고민정 중위 살해, 교사 혐의까지 인정되었거든요. 그의 정치적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졌고 관련 인물들도 줄줄이 구속되거나
사회적 매장을 당했어요. 현정은 판결문을 읽으며 고민정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젊은 여군의 희생이 결국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었죠. 윤서는 예상대로 조기 진급되어 소령으로 승진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부패 척결의 상징적 인물로 인정받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았어요. 법무관으로서의 전문성도 인정받아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되었죠. 엄마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어요. 윤서가 새 계급장을 달고 와서 말했을 때 현정은 무척 뿌듯했습니다. 고민정 중위의 사건도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문식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이 고민정을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이 확인되었죠. 고민정의 여동생 민주는 언니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대해 현정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의 눈물 어린 인사에 현정도 마음이 짠했어요. 군에서는 금호 프로젝트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달 시스템이 완전히 투명화되었고 감시 체계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새로 만들어져서 현정과 윤서가 겪었던 것 같은 보복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죠. 현정은 자신의 고발이 단순히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정을 국정감사 유공자로 선정해서 특별히 감사패를 수여했어요. 한 시민의 용기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의 치사에 현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단지 엄마로서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언론에서도 현정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여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고 용기 있는 시민의 모범 사례로 교육 자료에도 활용되었어요. 하지만 현정은 화려한 조명보다는 조용한 일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딸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가 새 계급장을 달고 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국수를 끓여드릴게요. 윤서의 제안에 현정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모녀는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윤서가 말했을 때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해. 현정이 대답했을 때 윤서는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현정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모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현정과 윤서는 텃밭으로 나가 함께 상추를 땄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서 흙을 만지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평화로웠어요. 엄마, 이제 진짜 전역한 것 같아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을 때 현정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현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음처럼 청명했어요. 20여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딸도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민정 같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엄마, 고민정 언니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윤서가 말했을 때 현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민정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젊은 여군의 정의감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현정은 고민정을 위해 묵념하며 그의 영혼이 평안히 쉬기를 빌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가 부대로 돌아간 후 현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일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현정은 컵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겠구나. 현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엄마로서의 역할도 모두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현정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저녁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었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